그 대기에 양념칠 할 거야. 그냥 라디오. 안 웃는다. 습관. 아니 방금 전에 네. 이 친구가 앞으로 절대 해프게 안 웃을 거라고. 아 너무 많이 바로, 웃으니까 바로 웃네. 너무 많이 웃으니까 해퍼 네. 보이더라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요? 그럼요. 요즘 세상 사람들 웃겨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 노잼 하면서. 그러면 웃을게요. 술 마셨어요? 무슨 컨셉이지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왜 몰입하고 있는 거야? 네, 오늘 이제 본인이 오늘 준비한 거 한 거니까 그렇죠. 몰입하는 거구나. 오케이. 네. 자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한번 이제 우리 코피디가 코피디가 준비한 거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음.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네. 약간 화두가 됐던 게 네. 약간 공부나 좀 뭔가 이 도움이 되는 오.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살짝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녹음이 들어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다양한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크게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오. 첫 번째는 약간 그거예요. 야매 사회문제연구소예요. 야매 사회연구소. 사회문제연구소. 야매 사회문제연구소. 일단 이름도 복잡하고 저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야사문인데. 오 괜찮다. 야사문은 괜찮은데. 야사문은 괜찮네. 야사문 괜찮은데. 야매 사회문제연구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저번에 약간 악플 뭐 이런 걸로 좀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가진 어떤 생각들을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꽤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또. 그렇죠. 네. 뭐 똥군기 뭐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 요즘 또 학폭. 그렇죠. 그런 것들 얼마나 또 많습니까? 네. 사회 부조리한 부분들 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묻어뒀던 부분들 저희가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또 이렇게 털어보는 시간들. 잘잘못을 따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코너가 일단 첫 번째 킵. 근데 야매로 전제는 좀 이제 좀 야매로 그쵸. 간다 이거.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뭐 저희의 어떤 사견들로 꼬집어보고 저희의 어떤 생각들을 털어보는 그런 시간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인방에서 이제 김구라가 네, 뭐 했었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정의의 편에서 이거 보고서 저도 이제 연구하려고 이제 과연 김구라는 어떻게 메이저가 됐을까 해서 옛날 걸 보니까 와 컨텐츠가 뭐 있었는 줄 알아요? 뭐요? 그 시절에 했었던 거? 진짜 업소녀를 찾아라 해가지고 여성분 4분이 있는데 다 그냥 하는데 거기 중에서 진짜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자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탁 책에도 한 책갈피 사이만 탁 손을 갖다 대도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었지 압니다. 그러면서 다리 사이에 손을 탁 이렇게 딱 사이 진짜요? 그 정도 수위더라고요. 와. 그분은 걸릴 게 굉장히. 근데 안 걸렸죠. 왜냐면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털어냈구나. 그 죄송합니다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타이밍에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일찍. 놀랍습니다. 그거 심지어 저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해서 봤어요. 그래요? 그냥 나와요. 그냥. 그렇구나. 뭐 진짜 커플을 찾아라 이런 거부터. 와 그래서 순간 저거 진짜 재밌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내 인생도 재밌어지겠구나. 저거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만큼 이제 떠안을 책임이 많아지는 그렇죠. 어쨌든 야매, 오케이, 야사문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것도 저는 언젠가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우선 먼저는 저 책상 중 이거 문제돼요. 이게 사회 문제예요 나한테는. 이거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 이거 카메라가. 반성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인생 무엇? 인생 무엇? 인생 무엇? 뭐냐면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마다 야 이거 인생 영화다. 너무 좋아서.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오면 야 이거 인생 영화다. 인생충이네. 그러니까 인생을 별로 안 살아본 새끼야 이 새끼는. 영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본 거였네. 영화에 대해서 이제 다 감동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친구. 제가 뮤지컬이 그랬어요. 뮤지컬 그래요? 최근에 빠져가지고 볼 때마다 와 대박이다. 저도 볼 때마다 좋아하는데.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인생 무엇, 인생 영화 혹은 인생 드라마, 인생 책, 인생 만화, 인생 뮤지컬까지 내 인생에 어떤 영감을 줬던 컨텐츠에 대해서 털어보는 시간인 거죠. 이게 근데 공부라던가 뭐 이런 거랑
그냥 크게 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그 재밌는 컨텐츠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가진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왜 사랑을 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과연 어떤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지 이런 걸 좀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는 인생 무엇. 아, 오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최근에 이제 영감을 받았던 것부터 시작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인생 뭐 다 통틀어서 인생 컨텐츠다 할 만한 거, 나는 이것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내 삶의 지침서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죠.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는 일단은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저가 어제도 해봤죠. 제가 그냥 뭐 네, 어제였죠. 뭐지? 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제가 10분 전이었는데 일상 염탐험대였는데 네. 일단 사실 제 것도 그렇게 날카롭진 않았습니다. 날카로우면 웃음으로 날카로워야 되는데 그래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이게 또 트레이닝이 되면서 트레이닝 해야 되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코피디님이 말한 것도 첫 번째 거 좀 날카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오히려. 정치색을 더 드러내면은 아예 우나 좌.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 자체도 그걸 드러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감내를 못 하겠어요. 보면은 보통 그쪽으로 가신 저 선배들을 보면은 갈 때까지 가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치우치면은 그 파이 내에서 그냥 살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1번 코너도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팟캐스트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 일상에 있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불만 같은 걸 표출하다가 예를 들어서 빌버 이런 아저씨들 보면은 스탠드업 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자기 생각을 갖고 막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그냥 뭐 일상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게 지탄받아 마땅한 이야기도 코미디적으로 되게 웃기게 잘 풀어내거든요. 그 능력이다. 그쵸? 좋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첫 번째 코너를 만약에 풀어낼 수 있으면 저희가 또 이런 쪽에서 또 빌드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일단 제 성향 자체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뭐 툭 대충 봤을 때 셀 것 같지만 되게 쫄보거든요. 철인이도 철인이는 쫄보 같은데 오히려 더 센가? 좀 그런 맞아. 얘랑 나랑 좀 저 쫄보고 쫄보입니다. 코피디랑 사울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겉에 볼 때는 그냥 사울 이름부터 뭔가 맨날 그러고 뭐 야한 얘기 하니까 쟤는 뭐 그냥 쑥 뱉겠지, 독한 거 뱉겠지가 막상 대본을 보면 독하지 않거든요. 유총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네. 오케이. 일단은 뭐 둘 다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볼까요? 오늘은 저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인생 무엇. 그거부터 무엇.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오케이. 왜냐면 저희가 또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 서로 우리 사울과 그 저의 코피디. 근데 코피디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요. 사람들 댓글에 그 얘기밖에 없더라고. 코피디. 코코 이렇게 또 약간 그렇지. 전직 코. 아니 코미디 제가 코미콘 내세우지 않고 있지만 코피디는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 지금. 영상으로는 계속 내세우고 있네요. 네. 제 소식이 박철현 씨가 제 인생 코입니다. 내가 인생 코로 가요? 인생 코 맞아. 이거 맞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런 코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의도한 바와는 많이 다르긴 한데. 맞잖아. 인생 무엇 해가지고 본인이 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생에서 역작인 거. 역작이 역작 본인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인생 코.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 칭찬하고 가자면 저는 우리 사울님이 인생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생 바지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제 컨텐츠에 이어서 또 바지에 구멍이 또 좀 더 넓어진 채로.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집단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뭐 샤워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샤워를 한 후부터 항상 저의 이제 별명은 이제 1%. 1%요? 너는 이제 상위 1%다. 상위 1%.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조금 자부심은 있어요. 자부심이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갑다 하면서 사실 어릴 때는 이게 부끄러웠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근데 아빠가 항상 야, 너 엄마 이거 나중에 크면 너 대박 남마. 야,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아버지가 계속.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도 키는 작으시지만 경험치가 있으시고 그거 하나만 우뚝 써 있거든요. 진짜. 너무 멋지시다.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인생 바지 인생 아버지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뮤지컬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 뮤지컬 되게 얇은데. 얇아도 저도 왜냐면 뮤지컬 되게 좋아해요. 근데 비싸잖아요. 비싸가지고 뭐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인생 뮤지컬이 있죠 저도. 진짜로요? 네,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먼저 가볼까요? 네네.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갈게요. 제가 본 뮤지컬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도 다 최근이고요. 네. 고스트. 저도 봤는데. 진짜로요? 네네. 왜 그랬냐면은 어쨌든 저랑 같이 어떤 작업을 하는 형이 뮤지컬 쪽에 계세요. 맞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 친구도 생겼고 네. 그 친구 공연을 보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작품들을 봤는데 네네. 그 앞전에 되게 대형 뮤지컬이라고 봤었던 게 별로였어요 제 느낌에는. 그런 다음에 어떤 건지 여쭤봐도. 그럼 좀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좀 미안하잖아요. 별로였던 측면이 어떤 부분에서 별로였죠? 명성에 비해,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으면 사람이 이제 딱 실체를 봤을 때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조금 아쉬운 것처럼 맞아요. 그거였는데 첫 번째 그랬는데 두 번째 소극장에 갔는데 배우 3명밖에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기대를 안 한 거지. 소극장이니까 또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스트를 보러 갔는데 대형이잖아요. 네. 근데 와 그렇게 막 무대가 좋죠. 그러니까 뮤지컬을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네네. 뮤지컬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말하다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근데 무대가 막 바뀌고 막 하늘에서 물 떨어지고 거기에 맞아. 그 스크린 띄워주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연기도 엄청 잘하고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뻔해요. 이미 왜 뭐 사랑과 영혼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스토리가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고스트를 봤던 게 저 그 같이 아시는 지인분도 그 무대에 서신 거 봤거든요. 저는 아까 아니죠. 어제 얘기를 했던 달 감독님이 거기 배우분과 친구 사이세요. 다른 배우분이랑. 그 영화계에 또 계시다 보니까 김준면 배우님이시라고. 맞아요. 그분이 그거 오들맨가? 뭐 있는데. 네, 맞아요. 되게 눈에 띄는 역할. 영매죠. 그러니까 그 영혼과 그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아요.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재밌지. 저도 봤는데. 그분 나올 때마다 팡팡 터지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멜로에다가 약간 진지하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항상 긴장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캐릭터. 말 그대로 감초죠.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고스트도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뮤지컬은 그 모든 예술의 사실 제일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이니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퀄리티가 사실은 엄청 뛰어난 채로 그 종합으로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춤, 노래, 그렇지. 그리고 연기 그리고 무대나 미술, 조명, 음향까지 다 저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규모에 상관없이. 근데 그래서 좀 무대나 이런 걸 봐도 항상 장치들도 막 엄청 막 무대가 되게 많이 바뀌죠. 그런 거에도 또 약간 경쟁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온 킹이나 이런 걸 봐도 막 실제로 저가 막 뉴욕에 한번 놀러 갔을 때 라이온 킹을 실제로 봤는데 기린이랑 코끼리가 나와요. 그렇죠. 거의 실제 사이즈로. 그러니까 막 분장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형 같은 거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페라의 유령 이런 거 봤는데 그 샹들리에가 시작할 때부터 그 거의 객석을 가득 채울 만한 커다란 샹들리에가 무대 천장에 매달려 있거든요. 개 무섭겠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유령 되는 거네. 그거 떨어지면은. 근데 떨어져요. 오. 그게 1막에 그 보통 뮤지컬이 1막, 2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에 이제 인터미션이 있는데 1막 마지막에 샹들리에가 떨어지면서 끝이 나요. 이것이 스포일러네요. 맞아요. 근데 그 말하자면 이제 떨어지는 걸 보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미 유명하구나. 그게 유명한 장면이라서. 떨어져서 뭐 어디로 떨어져요? 그냥 이 객석과 그 무대 좀 사이에 그 무대 제일 앞쪽 부분으로 이렇게 숭 하면서 떨어지는데 다들 이렇게 놀라겠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면 진짜 오페라의 유령은 약간 호러적인 그 고전적인 그 호러의 감성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령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고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네? 뭐 라이온 킹이랑 오페라의 유령이에요? 아니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여태 깐 거예요? 와, 이 사람. 와. 네. 아는 척을 지금까지 해봤고요. 예. 저는 잘 진짜 깔았어요. 인생 뮤지컬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은 맨 오브 라만차라는. 황정민?
맞나? 그쵸. 황정민 씨도 그 작품을 했던 걸로 굉장히 홍광호. 유명하고 맞아요. 홍광호 씨가 정성화 맞나? 정성화 씨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조승우 뭐 이런 사람들도 아마 했을 텐데 제가 봤던 건 이제 홍광호 씨가 나온 거랑 그리고 막 어디 대학교에서 졸업 작품으로 했던 거. 그래서 두 번을 봤어요. 우와 신기하다.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하네. 그래서 봤는데 사실 조승우 씨도 인터뷰에서 그것 때문에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걸 보고선? 네네.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그 돈키호테 작품이죠. 그 왜 누구죠? 돈키호테 산초. 산초. 그쵸. 그 아무튼 그 돈키호테 원작을 하고 있는 그 뮤지컬인데 그 처음에 세르반테스인가? 세르반 작가죠. 네, 그 소설가 작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약간 뭐랄까 그 반정부적인 그런 글을 써서 감옥을 가나?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감옥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되게 하류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막 가난해서 막 그 어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웬 뭐 작가라고 막 귀족 비슷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니까 다 뭐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왜 들어왔냐, 네 더러운 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받는데 자기가 왜 들어왔는지를 얘기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거예요 그거?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작가가 자기가 무슨 책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왔고 그 책의 내용 액자식 구성. 그쵸. 자기가 무슨 책을 써서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스토리로 전 기억해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멋있는 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 사람을 연기하겠습니다. 이게 그 모든 트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본인이었어? 그러면서 그게 주인공이야? 그쵸.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서 연기를 도와달라고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그럼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 라만차의 기사인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 첫 번째 음악이 시작되는데 그게 되게 멋있죠.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그 음악을 부르면서 시작해서 그 돈키호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노망난 기사죠. 그렇죠. 근데 이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 좀 현실과 이상을 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막 풍차랑 싸우고 풍차를 막 괴물이라고 하면서 제가 막 달려가고 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정의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약간 맞서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약간 뭐 기사도도 들어가 있고 뭐 진짜 뭐 유명한 트랙으로는 뭐 이룰 수 없는 꿈인가 뭐 이런 트랙이 있고 지금 이 순간 그 다른 알겠습니다. 괜찮았어. 그거는 지키는 아이들. 그렇구나.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 죄송해요. 다 보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조승우 씨도 이제 그걸 처음 학생 때 딱 보고 그러니까 조승우가 지금 이 순간 불렀는데 지키는 아이에 대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옛날에 다른 분들이 하신 걸 봤는데 보고는 이제 어떤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분 인생 뮤지컬이네. 본인 거 말하라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본인 조승우 아니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저도 아닌데 거기에 보면 되게 그 남들은 바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꿈을 그 돈키호테인데 그렇죠. 갖고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죠. 밀고 안 나가지 않아요 보통? 나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자꾸 밀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바보가 되겠다. 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하지만 그 신념을 가진 자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무섭기도 하지만 멋있기도 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이게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게 뭔가 이게 오면은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노래 같은 경우에 막귀예요. 뭐가 잘 부르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 뭐 임재범이 노래를 잘하느니 뭐 김현우가 잘하느니 뭐 악동 뮤지션이 잘하느니 각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입장에서 그냥 인생 가수는 뭐냐 뭔가 나한테 뭔가 을 준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는 그 뮤지컬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끝나고 나서 뭔가 사정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비유가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그 맞잖아요. 그런 느낌. 네, 그쵸, 저는 그쵸. 보디가드 순간순간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아까 봤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전 그럴 때 울거든요. 소극장 뮤지컬이 보디가드. 아니야 보디가드가 아니라 네. 고스트 고스트. 네. 고스트라고 했죠. 왜냐면 고스트에도 제 친구가 나왔고 보디가드에도 제 친구가 나와가지고 친구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스트 끝나고선 이제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너무 재밌는 걸 나에게 라이브로 선사해 주셨고 그분 하나하나가 또 이제 무대를 보다 보면은 저도 무대에 섰기 때문에 네네. 앞에 있는 주인공도 보지만 과연 저 뒤에 있는 조연이 열심히 하고 있나 그거 괜히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너무 열심히. 그게 바로 디테일이잖아요. 맞아요. 저 그때 막 울거든요. 그럴 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방금 그걸 꼽은 거고. 네네. 모두 뭐 박준은 코피디도. 네네. 뭐 저는 어떤 부분에서 느꼈는지 그런 거.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소개하는 트랙 들어갈 때부터 딱 그 가슴이 뛰는 게 있거든요. 그 트랙이 되게 멋있어요. 그게 이제 그 주인공분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황정민 씨가 부른 게 되게 딱 나오거든요. 그 나는 나 돈키호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중간중간에 막 불의를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막 또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막 공격받기도 하고. 근데 끝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풀려가면서 결말을 얘기하면은 뭐가 살짝 스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스포네. 근데 그걸 다 알고 봐도 이미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고전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스포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식스센스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 세르반테스라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감옥에 그 이제 간수인지 뭐 어떤 법관인지 누가 와서 이제 나올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탁 책을 덮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해달라고. 그래서 돈키호테는 어떻게 됐냐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처음엔 손가락질하고 니놈 나쁜 놈이 사회적인 쓰레기 뭐 이렇게 욕하던 애가 애들이 갑자기 다 그 감화된 거죠. 돈키호테의 이야기.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그 나고자들인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달려 나갔던 그렇지. 그 돈키호테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어떻게 끝났더라? 그거는 유튜브에서 그거는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바꾸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어떤 작품 자체도 뭐 좋고 나쁘고는 개인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코피디에게 이제 인생 뮤지컬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다리라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때 그 시기에 맞아요. 아마 그거를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난 진짜 바보구나. 난 정말 행동력이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딱 그걸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갑자기 지금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상황 따라 다른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혹시 뭐 그 시절에 뭐 바보였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항상 좀 약간 두려움이랄까? 불안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삶에 대해서. 왜냐면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전공이 기다리고 있었고. 뭔데요, 전공?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좀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었죠. 진짜 무슨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공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렇죠. 그래서 딱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어렵죠. 아니 그냥 어렵죠. 어려운 느낌이 아니라 너무 싫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과학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또 수학은 또 싫어했어요. 근데 수학을 모르면 과학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고등학생 때 그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알면은 이제 과학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과학은 과학이었고 수학은 수학이었는데 이제 좀 딥한 단계로 들어가니까 수학을 기본이죠, 기본. 네, 모르고서야 사실 과학을 잘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근데 뭐 억지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억지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 굳이 삶을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되게 방황기를 겪었죠. 결국에는 찾은 게 마이크 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갔네. 갑자기 수학이 싫어서 마이크 잡았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사이를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저를 알고 싶어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어요.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좀 막 이렇게 강연 같은 게 있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는 교회에서 막 형들이 교회 어떤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꽁트를 해보자.
교회에서 꽁트, 예수님 교회에서, 꽁트. 그쵸, 예수님 꽁트 같은 종교 거기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종교 꽁트를 안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그쵸. 어떻게 보면 교회네 이게. 그죠. 오히려 신선하다. 그쵸. 딴 데서 하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교회 교인들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목사님 흉내내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신실하게 막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약간 풍자 아닌 풍자. 야, 방언 흉내를 냈다고? 야, 이거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장각 아닌가요? 방언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막 되게 웃긴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감대죠. 교회 공감대. 그렇죠. 교회 공감대들이 그때만 있죠. 이제 막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약간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무대에 섰던 거죠. 근데 그때 해보니까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구나. 이 코너 막 만드는 것부터 해서 사람들한테 딱 보여줬는데 진짜 집사님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저는 지금 돌아보면 약간 착각이었던 거죠. 왜? 집사님들은 그냥 잘 웃으세요. 그렇죠. 여성분들인가요? 혹시 집사님들?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과 좀 마음 열린 할아버지들. 제일 잘 웃으시죠. 앞에서 거의 재롱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이크 쪽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쪽에 불안한 삶을 그쵸. 사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은 다 이제 뭐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꿈을 그 친구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좋아서 선택을 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좀 현실적인 문제에 가닿을 때마다 이렇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좀 불안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근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그때 만난 게 돈키호테. 그쵸. 그게 뭐 대학교 끝날 때쯤이에요, 그게? 그쵸. 대학교 거의 끝날 때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졸업 작품으로 봤다는 그 연극은 대학교 끝날 때쯤이었고 그때도 좋았어요? 네, 그때도 좋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홍강호님과 이렇게 하시는 대극장 뮤지컬로도 다시 본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본인을 이제 투영한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가 있어. 그 아다리가 탁 맞아가지고 뭐지? 좀 이게 자기 반성이라고 하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맞아요. 나를 또 한탄하기도 하지만 그래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풍차랑 싸우고 싸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선풍기랑은 한번 싸워봤는데 선풍기 가운데 때리면 안 아프잖아. 예. 돌아가고 있으니까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좀 몇 대 쳤는데 누가 이겼어요? 저 이겼어요. 진짜로? 쳤는데 근데 이제 이겼는데 이제 덥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덥지. 복수지 그게. 네, 그게 태양과 그 바람 그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밤에 딱 정신 차려 보면 선풍기가 네 죽이겠다고 복수하고 있잖아. 그랬던 거 같아요. 잠잘 때 꿈을 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잤는데 막 목이 물리고 그랬던. 그렇지. 협공을 했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려나갔다. 풍차.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요? 스스로 이제 사울님이 이제 어떤 그 아다리에 대한 론을 제시했잖아요. 아다리를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하면 뭐예요? 타이밍? 그렇죠. 여하튼 다 외국어다. 아다리는 어느 나라 말이야? 일본어예요?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 아다리 타이밍. 우리나라는 뭐야? 접촉? 아닌데. 어떤 그쵸. 뭐 어쨌든 순간이 어떤 그런 우연 맞았다. 뭐 어쨌든 아다리. 근데 아다리로. 그 타이밍 아다리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고스트를 보고 울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제 멜로. 근데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서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이 다시금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혹시나 저는 모르고 질문 드리는 거지만 그때쯤 아다리가 그렇게 맞으셨는지. 맞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잊고 있었거든요. 잊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그때 한창 컨텐츠 올리고. 네. 맞네. 그래서 내가 울었네. 맞죠? 아다리네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고스트가 작년 한 가을쯤에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떠올랐네요. 뭐냐면은 그 전재현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그 친구는 자기 이름 밝혀진 걸 되게 좋아하고요. 거기서 이제 병원 유령으로 솔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걔가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자기 솔로가 있다. 초대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친이 있을 당시에 이미 픽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헤어졌죠. 와우. 그럼 저에게는 네. 표가 2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 거랑 이제 투명화가 된 그쵸. 사라져버린. 지금은 없는. 이제는 없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왜냐면은 그게 연락 그쪽 입장에서는 네. 이 표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거 뭐 없어진 표가 되지 아까운 표가 되는 거니까 야 내가 기다려. 내가 한 명 구해서 갈게. 하게 된 거죠. 근데 네. 왜냐면 혼자도 그러니까 그럼 나 혼자 볼게 해도 되지만 네네. 제가 옛날에 영화 같은 거 혼자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극을 한번 혼자 본 적이 있는데 연극 혼자 보는 건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말걸 그러면 좀 왠지 모르겠는데 영화 혼자 보는 건 재밌어요. 근데 연극 같은 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도 무조건 혼자 가면 안 된다. 한 명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시한부가 남았는데 시한부가 남았구나. 네.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 없애고 다른 2명 있잖아요. 네네. 거기 껴가지고 3명이 가서 봤어요 결국. 그래서 울었네. 그렇구나. 그래서 울었어. 다른 2명도 아는 분. 아는 분이죠. 거기에서 먼저 연락 왔더라고요. 야, 못 구했지? 그냥 우리랑 가. 그 표 한 대 빨리 다른 사람 주자. 그렇구나. 야, 그래서 눈물이 맞네요. 그거네. 야, 진짜 아다리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면서 네네. 내가 뮤지컬 많이 못 봤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감동 같은 거 되게 잘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지금부터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괜찮아졌을 때 보면은 눈물까지는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마추픽추라고 네. 페루에 네. 있는 곳인데 저 가보고 싶어요. 최근에 갔을 때 1년 전에 코로나 딱 시작할 때 갔거든요. 마지막 해외여행.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앞전에 10년 전에 제가 일하러 페루에 갔다가 남는 시간에 갔거든요. 되게 피곤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한국인들이랑 같이 가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괜한 책임감이 필요했었어요. 괜히 이 사람들한테 뭐 일 벌어지면 내가 통역해줘야 되고. 그때 진짜 별로였어요. 무슨 여기가 아마 그런 어떤 짜증과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서 고스트.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의 한마디로 건지자면 아다리가 중요하다. 아다리가 중요하죠. 근데 방금 여행지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행지가 좋아도 누구랑 가느냐, 혹은 어떤 날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 네, 중요하죠. 저는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디가 음식점이 맛있대요.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친구랑 약간 싸웠나?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거든요. 그렇지. 그럴 때마다 난 아까워 너무. 내 스스로가 바보 같고. 맞아요. 근데 그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완전 뭐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그렇지. 진짜 무슨 세계 무슨 유산 이런 걸 봐도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엄청 다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되게 마음 먹기 따라 다르다는 게 진짜 저도 여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뭐 보통 유럽 여행하면 그 떠오르는 그 뭔가 르네상스 풍경에 막 뭐 고딕 뭐 건물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가 진짜 인생 개차반이었을 때거든요. 언젠데요? 어떻게 스페인에서 뭐 도전하고선 이거 괜찮겠다. 요거 이제 앞으로 되겠다. 1년 도전했으니까 앞으로 뭐 3년 더 하면은 뭐 탄탄해져 가지고 뭐 스페인의 샘 해밍턴 같은 거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어디서 막 연락 오고 우리랑 같이 뭐 할래 하는데 비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생 비자였거든요. 그러면 취업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일단 학생 비자를 연장해 가지고 이게 있었는데 거기서 까인 거죠. 비자가 쫓겨난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콘도 그만두고 날아갔는데 할 것도 없는데 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때 돈이 한 200 남았었나? 이거 200 한국 들고 와서 뭐 하냐? 여기서 쓰자 해서 이제 유럽 일주를 10일인가 했거든요. 지옥의 10일이었습니다. 파리 가봤어요? 에펠탑? 아니요. 저는 거기가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서 거야. 내가 가봤어. 왠지 알아?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아. 내가 혼자 셀카 찍으려면 뒤에 다 걸려있어. 야이씨! 아름다웠을 거야 라고 하셨네요. 런던 막 비가이 있고 막 그 브릿지 있고 다 커플. 왜 이렇게 커플들이 많이 가는 거야? 그냥 거기는 다들 화가 많이 나잖아요. 다들 이제 신혼여행 해가지고 행복의 출발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불행의 종착지였던 거야 나한테도. 와 이게
그 나는 지금 다시 가기 싫어. 오히려 너무 싫으니까. 근데 아마 또 가면 좋을 수도 있겠죠. 가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거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유럽이 저한테는. 그때 또 힘들었는데 또 막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게 겹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배웠던 게 네. 여행은 이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와, 힘들 때 진짜 여행하면 최악이겠다. 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힐링이 된대요. 오히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일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렇구나. 이 정신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코피디도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냐면은 저는 약간 혼자 여행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거. 근데 제가 한창 인생에서 되게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바로 작년에서 재작년쯤이죠. 그렇죠. 비단 과거형만은 또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뭐 아무튼 한창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그런 이제 뭐 여자친구 없어서 외로움이 아니라 그렇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던 시간이 살짝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간 때 저는 뭐 이제 나름대로 그걸 극복해가고 있었고 그나마 이제 연말에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조금의 돈으로 베트남을 한번 여행을 가보자. 그래서 되게 직접적이네요. 그 외로움을 그건 아니에요. 베트남 가까운 나라. 아니요, 뭐가? 그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가까운 나라. 박항서의 나라. 혼자, 그렇죠. 박항서의 나라. 혼자 여행을 한번 가봐야겠다. 갔죠. 가서 이제 여행을 다녀봤는데. 그래서 막 진짜 모르는 외국인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렇지. 이런 게 좋은 거지. 근데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일정이 있고 나도 일정이 있고. 그렇죠.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 뭐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혼자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그러면서 거기에도 막 오픈 톡방 이런 걸로 막 한국 사람들끼리도 막 만나고. 진짜 한국에 놀러 왔는데 혼자 있어서 심심해요 이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맥주 마시고 막 얘기하다가 또 헤어지면 다음날 낮에는 혼자 이제 바닷가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할 컨텐츠가 없는 시간들 오히려 더 외롭더라고. 외로울 때 갔더니 더 외롭더라. 네. 그렇지. 괜히 처량해지고. 그쵸.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 꼬라지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컨텐츠가 많고 막 돈이 많고 혹은 뭐 유튜브로 찍을 게 막 많아가지고 막 구경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래서 재밌었겠지. 근데 갔는데 뭐 처음 여행이다 보니까 일정도 좀 잘못 짜기도 했고 뭐 시간을 되게 남겨가면서 시간을 짰어요. 근데 또 한국이야 인터넷도 잘 되고 오히려 막 집에 누워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외국에서 혼자 숙소에 누워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이게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왜 무한도전 하이라이트를 보고 앉아 있지? 맞아요. 뭐야?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인스타 보고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정신이 발라야 돼. 맞아요. 좀 마음이 좋을 때 여행을 가시라. 근데 나 이게 또 웃긴 게 그 오픈 톡방 이런 거. 네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사견.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그거에 그래요? 대해서. 네네. 왜죠? 일단 그 목적과 그 의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간다 함은 젖는다라고 표현하죠. 푹 젖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그럼 오히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외부 요인들을 다 차단해야 된다. 여기서 외부 요인이라 함은 한국인, 한국어, 한국 습관, 한국 문화 이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야 저는 진정한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오픈 톡방 이런 거 보면 가서 뭐 거의 뭐 한식집에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한인 식당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솔직히 한인 식당도 갔어요. 3일 차에 갔구나. 저 한 3일 찼죠.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 한 3일쯤 되니까 물리더라고요. 쌀국수가 물려. 맛있었거든. 그렇지. 처음에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맞아. 근데 한 3일쯤 되니까 김치찌개가 그렇게 땡기더라고. 그렇지.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가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관광지에 있는 한인 음식점은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지? 공복이 가장 좋은 반찬이라고. 어떻게 보면 외국 음식 덕분에 한국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소중함을 느껴버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가끔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톡방도 어떻게 보면은 자주 하진 않았어요. 가끔 이렇게 하루 중간중간. 정도에 이렇게. 왜냐면 그러면 또 어떤 해프닝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또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하지 않는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을 되게 많이 가보셨잖아요. 최장기간 외국에 있었던 게 얼마예요? 장기간은 2년 반이죠. 2년 반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와.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1년 사이에 휴가가 있는데 15일 동안 저는 일부러 안 들어왔어요. 너무 들어오고 싶은 게 있더라고. 그 향수병이라는 게 와, 그게 있는데 그게 1개월 차에 오고 3개월 차에 오고 6개월 차에 오고 1년 차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점점 텀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었는데 왜 안 오셨어요? 1년 차 때 왔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또 여행을 선택했어요. 그 15일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어요. 15일 휴가가 주어져서 국외 휴가가 주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아마 거의 뭐 80%는 한국에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페루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15일이잖아요. 5일이 이동 시간이에요. 그 정도나 걸려요? 그러니까 5일을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 5일 챙겨가지고 주변 다른 나라 가까운데 그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아시나요? 그 알죠. 지상낙원 그 거울, 가장 큰 거울. 거기랑 뭐 이과수 폭포. 거기서 빤스만 입고. 그렇죠. 빤스도 벗고 찍으신 거. 아이고. 이과수 폭포, 악마의 목구멍 아시나요? 폭포 아르헨티나에 있는 거. 너무 가보고 싶어요. 차라리 전 거길 갔죠. 차라리. 그러면 2년 반 동안 계셨던 곳은 페루? 페루에 계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남미들을. 그렇죠. 그때 딱 15일 동안만 갔다 왔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행했던 저의 태도 마찬가지죠. 한국인, 한국어, 한국 문화 금지. 그래서 제가 일기를 맨날 썼는데 스페인어로 썼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뭐 꿈도 스페인어로 꾸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힘들더라고요. 오히려요. 글을 못 써.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 보면은 오타 엄청 많거든요. 오타 아니에요. 맞춤법 틀린 거예요. 와, 근데 그게 한 2년 반. 그 2년 반을 그래 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 학습,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긴 해요. 사실은 그때도 이미 뇌가 굳긴 했지만 변명을 하자면은 그 전에 제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국어로 꾸준히 썼는데 이제 그때 이제 2년 반 동안 아예 그래서 말을 잘 하시네요. 끊었죠. 스페인어. 뭐 스페인어도 그렇고 글 쓰는 걸 좋아하시면 그렇죠.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걸 잘 하실 텐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스페인어 능력은 얻었지만 한국어 능력을 잃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회복하는데 되게 의도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누군가는 뭐 2년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심지어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영어 강의를 하는 학교라는 거죠. 100% 영어 강의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영어를 쓰라고 하니까 잘 영어를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냥 그러고서 막 이제 메일 같은 걸 보낸다거나 뭐 학교에 뭐 공지사항 시험 본다거나 이런 다 영어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고작 그 몇 년 정도 수업에서만 영어를 쓰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한국어가 감퇴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막 토론 같은 걸 영어로 억지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미약하게나마. 근데 진짜 2년 반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진짜 저는 그거를 3개월로 봅니다. 그래요? 물 드는 게 3개월. 와. 그래서 그 물 빼는 거는 그 개월 수를 대충 주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3개월 갔다 오면은 3주. 한 3일이다. 한 3일 걸려요. 물 빠지는데. 저는 한 2년 반이었기 때문에 한 2주, 3주 정도 걸렸죠, 저는. 진짜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외국 오래 좀 갔다 오시는 분들은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디 가려면 3개월 가야 된다. 푹 젖으려면. 너무 해보고 싶다. 진짜로. 그래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뭐 인생 무엇으로 잡았으니까 그렇지, 인생 이제 마무리하기 한 뭐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인생 관광지 혹은 인생 여행지. 인생 여행지. 여기는 내가 많은 곳을 가봤지만 진짜 좋았다. 인생 여행지. 저는 여러 개가 있겠죠. 아니 이게 또 이제 또 이게 이벤트가 떠오르네요. 이게 웃긴 게 어떤 그 자연 경관, 뭐 눈에 보였던 것보다 어떤 이벤트가 떠오르면서 저는 그 페루 뿌노에 그 티티카카 호수라고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큰 호수 있거든요. 가면은 진짜 바다처럼 보여요. 고산증 걸려요. 막 해발 3,000m, 4,000m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떠오르네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있었던 이벤트가 일본 여성분과 뭔가 있었구나. 놀았는데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거기 경치도 좋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볼리비아 우윤이거든요. 그게 저 패키지로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친하게 지냈네요. 며칠 정도? 아니 그 친구는 이제 하루 정도. 정말 찐했어요. 근데 하루 되게... 밤 낮? 아니요. 네. 따지면 3시간. 3시간의 추억. 네네. 되게 재밌었거든요. 말이 잘 통하고. 말이 말을 안 통했구나. 둘이서 이제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이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른 나라잖아요. 한국, 일본 이웃 나라인데 저 지구 반대편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이벤트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서로 열렸겠다. 신기하네요. 근데 그 3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정도였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녁 8시부터 11시? 딱 감성적이기 좋은 시간.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철현 씨는 어디가? 저는 코피디님. 죄송합니다. 자꾸 코피디. 아직 안 붙죠. 코피디. 그 저는 여러 곳이 기억이 남아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외국에 솔직히 거짓으로 말하려 그랬어요? 왜 가끔 이렇게 의미 없는 간단히 말하자면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가끔 이렇게 의미 없는 접속사가 가끔 튀어나와. 부사 좋아하네요. 굉장히.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왜 이 말을 했지? 뒤에 내용을 가끔은 부사가 쓸데없는 게 나와서 뒤에 내용을 솔직히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면 맞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그 접속사를 잘못 말해서 뒤에 내용을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뒤에 내용 갑자기 뒤에 내용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게 이거 적어놔야겠다. 이따 적어놓고 일단 하세요. 네, 녹음 녹화 되니까요. 네. 제가 이제 학생 때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미국 여행을 총 3번 가봤어요. 많이 갔네. 3번 갔는데 정작 유럽이나 뭐 남미 뭐 이런 데 많이 못 가봤거든요. 근데 미국만 3번을 갔는데 이제 두 번째 갔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돈을 써서 멀리 가본 첫 경험이었죠. 근데 그렇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지로 간다거나 뭐 가까운 뭐 일본, 중국 이런 데 간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미국을 딱 갔는데 그때도 혼자였던 순간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하루 먼저 갔죠. 하루 먼저 갔는데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에 딱 나왔어요. 새벽에 혼자 그 샌프란시스코 그때 LA였죠. LA에 딱 해변가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잡아가지고 하루 자고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새벽에 한 4시부터 깨 있다가 한 5시쯤 나왔어요. 4시에 나오면은 위험할 것 같더라고. 왠지 뭔가 그렇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쯤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해변을 다 가고 있는데 그 새벽부터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서부에 그 조깅하는 사람들 되게 뭔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막 뭐가 그런 거 같아. 그냥 막 뛰어가는 근데 눈빛을 읽었잖아요. 네. 막 달리기를 하는데 뭐랄까 되게 사람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해줘. 달리기를 보는데 사람 좋은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데 인사를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웬 동양인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기하지. 딱 눈을 마주치니까 빵긋 웃으면서 하이 뭐 이러면서 지나가요.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했어요. 하이 이러면 다 갔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다 하면서 갔는데 또 막 이렇게 횡단보도 되게 짧은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또 이제 건너가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차가 저기서부터 와가지고는 저보다 먼저 딱 도착을 했어요. 한국이었으면 지나갔을 텐데. 그렇지. 그거 기다리지. 거기 저거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0초 정도 더 걸어가야 돼. 저 꽤 멀리. 근데 차가 거기 서더라고. 저가 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졌죠. 왜냐면 그 직전까지 저는 학교에서 디자인 수업 들으면서 진짜 음악이 진짜 막 그 세상을 그지 막 촉박해가지고 그쵸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난 오히려 근데 그게 촉박했는데 뭐가요? 내가 가고 있는데 먼저서 미안한 거야. 맞아. 내가 먼저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 아이씨 그냥 맞아. 지나가지. 내가 지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풍요로워졌구나.
그래서 저는 그 되게 느긋하게 걸어가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느긋하시더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속으로는 이렇게 차 밑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딱 걸어서 도착한 곳이 해안가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좋았냐면은 한국에서는 그 서해 바다 쪽으로 그 갯벌이 없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다 있죠. 서해 바다를 가면 항상 갯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가 서쪽을 딱 갔거든요. 바다가. 그러니까 서쪽을 딱 갔는데 태평양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근데 끝이 없는 바다. 끝이 없는 바다가 있고 제 뒤쪽으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죠. 육지 쪽에서 그렇구나.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바다를 이렇게 저 멀리 이제 비추기 시작해요.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딱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생 아니죠. 여기는 이거 저의 아까부터 그래서 까는 거를 지금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여보세요. 그러네요. 아니 앞에 까는 거를 되게 많이 까네. 아까 뮤지컬도 그렇고 까는 거 좋아합니다. 필요 없는 그거 뭐야? 고스트 고스트 내 거였고 유령 막 맞아. 이거 아니고. 근데 이거 아니고 그 여행의 순간을 얘기하자면 그때가 맞는데 여행지로 얘기하자면 그 여행에서 가장 이제 임팩트 있었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얘 딴 데로 갔네. 잠깐만. 이거 해변 얘기 왜 한 거야? 그 마음을 품고 여행을 시작했죠. 여행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도착을 우리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3분만 더 주세요. 도착을 했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야. 요세미티 국립공원인데 거기가 진짜 좋아요. 거기 보면은 그 노스페이스 알죠? 노스페이스 여기 마크 이렇게 세 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프돔이라고 거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돌을 따서 만든 로고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절벽 같은 게 규모가 너무 이제 대한민국이랑 다르죠. 물론 이제 남미에는 그런 게 엄청 많겠지만 그런 대자연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제 사람은 굉장히 작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던 그 많은 그런 괴로움들, 고민들, 걱정들이 사실 이 세상 보면 굉장히 먼지 같은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요세미티가 인생 여행지였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앞에 캘리포니아 LA 해변은 뭐예요? 인생 여행 순간, 여행지가 아니라 보통 이게 얘기를 하다가 바뀌었죠. 이게 보통 이거예요. 어떤 가수가 쉬고 나와가지고 대변신을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똑같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뭐 살짝 리듬 하나 바꾼 거야. 일반인들은 모를. 근데 이게 뭐냐면 여행지 지금 2개 얘기해놓고서 뭐 순간 여행 말장난. 그게 아니라 여행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거기에 가면은 우리 저기 사울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거기에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또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새벽에 나와서 혼자 걸어갔던 그 해변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모두가 그래요.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 혼나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저는 굉장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거 저 좋았네요. 저는 노스페이스가 거기 요네스티 거기서 나온 요세미티에서 나온 거다. 저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그 높은 고산병 걸리는 뿌노. 일본인 없어도 일본 친구 없어도. 일본 친구가 뭐 저는 일본 친구 없으면 굳이 가기 싫어요. 다시 머리 너무 아파요. 일본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이제 마무리를 하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짜고 날카롭게 계속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런 거 저는 근데 뭐 제 위주였을 수도 있지만 좋았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울 씨의 또 이런 생각과 사상 그리고 뭐 이런 그 취향, 성적 취향 이런 걸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성적 취향을 내가 얘기했나? 그 이제 어느 나라의 여성분을 더 좋아하는지, 더 매력을 느꼈는지, 뭐 이런 것들. 아직은 뭐 젊어서요. 여성이면 다 뭐 저는 말만 통한다면 말이 통해. 근데 아까는 말도 안 통했지만 좋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끌림이 있었다. 마음이 통했다. 저는 뭐 그렇게 또 보고요. 또 뮤지컬 이런 얘기들 너무 좋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리 끝났고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럼 다음 주에 더 날카로워진
날카롭다고 하면 좀 조금 공격적이니까. 자 끝내죠. 자 뭐였지? 약속이 있으. 그냥 네. 두잇 그 뭐였지? 그대기에 네가 두드리 뭐였지? 두잇이 그거예요. 두루치기 이런 거. 내가 그럼 그냥 할게. 자,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라고? 그대 예. 그대기에 뭐라고? 양념치를까지야. 그대기에 양념치를 두루칠 거야 잇. 오우 야 점점 느는데.